자, 2013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9월이네요. 짐수한 뭐 있을까요? 15번.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체전선과 태풍이 발달한 우리나라 주변의 적외선 영상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A 해갖고 구름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정체전선이겠죠? 즉 장마가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B는 뭘까요? 가운데 있고 구름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태풍이죠. 그리고 C 하는데요. 장마를 만들면 여기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올리는, 그래서 장마전선은 이 구름의 하단에 그려져 있게 됩니다. A의 저기압 중심과 B 지역의 태풍, 어떻게 보면 B는 태풍이었네요. 태풍들은 모두 상승기류가 발달합니까? 했어요. 태풍 분명히 열대 저기압이고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근데 태풍의 눈이라 했습니다. 태풍의 눈은 태풍의 단면을 잘라 보일 때 이쪽에 상승기류가 엄청 발달해요. 정말 오른쪽의 구름이 훨씬 더 두껍고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근데 태풍의 눈이라 불러준 경우는 아주 미묘하지만 하강기류였어요. 태풍 눈은 아주 미묘하지만 하강기류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눈에서 기압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풍속은 태풍의 눈에는 풍속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풍속은 태풍의 눈 바로 옆에 벽에서 제일 풍속이 강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태풍 눈이 하강기류에 대해서 고기압에 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고기압은 하강기류 있죠. 저기압은 상승기류고요. 태풍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강기류가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기압은 태풍류에서 제일 작습니다. 정체전선은 A 지역의 구름의 북쪽 경계입니까? 하면 아니요, 남쪽 경계예요. 되겠죠. C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5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른 질문? 저 2번 9번 문제? 엄마하고 9번 그림 가하나는 광학망경과 접합망경을 했습니다. 예, 가가 광학망경이죠. 광학망경이 기본적으로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파망경이에요. 예, 대놓고 전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온도가 낮은 성간 물질을 관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예, 우리가 어떤 물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저온의 물체는 파장이 긴 쪽의 복사판례를 넣습니다. 고온의 물체는 파장이 짧은 쪽의 복사판례를 넣어요. 그래서 저온의 물체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전파 영역 또는 적외선 영역으로 관찰하는 게 좀 더 좋거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얘기 옳다 하죠. 구경이 같을 경우 분해는 같습니까? 한데요. 망경의 특성상 분해는 D 구경분의 람다 파장이죠. 그래서 구경이 같다면 파장이 짧은 게 분해는 값이 작고 분해 값이 작다는 것은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값거리가 작으니까 좀 더 세밀한 상, 즉 좋은 영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분해 값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해 같을 수는 없죠. 관측할 때 가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하늘 9일차 뜯겼어요. 광학망에 물 수 있어요? 못 보죠. 18번을 봐요. 팔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거 기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예요. 산호. 산호는 지금도 그렇지만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삽니다. 이쪽은 시상화석이에요. 시상화석이에요. 나무의 나이테.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것은 생장이 더딘 거예요. 촘촘하다는 것은 생장이 더디예요. 추울 때 생장이 더디겠습니까? 더울 때 생장이 더디겠습니까? 추울 때. 나이테가 조밀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랭한 기후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빙하, 아이스코어인데요. 빙하 속에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요소 비율을 물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철제 들어가기 전에 지구 기후변화, 지구 환경변화 하면서 이 얘기들을 해줬어요. 나오면서 그새 어차피 빙하기 아니면 간빙기 둘 중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빙하기 공부해놓으면 간빙기와 반대면 되는 거잖아요. 빙하기가 왔어요. 추워요. 물을 구성하는 산소는 일반적으로 산소 16이 대부분 차지해요. 근데 아주 소량이지만 산소 18의 비율이 있단 말입니다. 추워요. 물이 증발이 둘 다 잘 안 돼요. 근데 누가 더 잘 안 될까? 조금이라도 무겁잖아. 조금이라도 무거우니까 증발이 좀 더 잘 안 돼요. 혹 증발된다 하더라도 금방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극지방에 가서 극지방에서 눈을 만들고 그 눈이 쌓여서 빙하가 만들어질 때 이 빙하 속을 구성하는 빙하를 구성하는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요소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빙하게 되면 아이스코어 빙하 속에 18의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요소 비율은 감소합니다. 빙하기가 더 크다? 아니면 빙하기가 더 작다 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다른 질문 됐거든요? 20번. 이거 쇼핑 할때 했던 거잖아. 네? 사진 찍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는 시각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지는 시각. 태양과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성을 지는 시각을 통해서 좀 보자 했는데요. 어느 해 1월에서 12월까지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 밤 12시 24시 06시 새벽 6시. 자, 우리는 이 위쪽은 지워둔 상태죠. 이 위쪽은 없는 상태예요. 오케이? 먼저 수성과 금성은 우리는 내행성이라 합니다. 내행성에 대해서 새빨간 그림을 두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행성은 동방에 있을 때는 해 진 뒤에 서쪽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서방에 있을 때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동방이라고 부르는 위치예요. 얘는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명하고 나중에 져요. 그래서 동방에 있을 때는 해, 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내행성은 서방이라 불러주는데요. 얘는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봅니다. 그래서 셋방 보시면 알지? 일단 나는 남쪽 하늘에서 금속을 봤다. 말 된다고? 안 돼요. 남쪽 하늘에서 보려면 태양과 함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한밤중에 밤 12시에 밤 12시 우리나라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밤 12시에 봤다. 내행성 밤 12시 볼 수는 없어요. 근데요, 여기에 한 놈이 밤 12시에 지는 걸 봤대요. 누가 있어? 지는 걸 봤대요. 누구야? 화성이죠. 밤 12시에 지는 현상이라면 얘는 외행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행성은 밤 12시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진다면 진다는 그 자체를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보는 거잖아. 지평선에 걸리는 지는 걸 보는 거잖아. 밤 12시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밤 12시 볼 수가 없어요. 지는 걸 어쨌든 봤잖아. 지는 걸 봤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외행성 위상관계 어떻습니까?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외행성을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상현달이 밤 12시에 서쪽으로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구라고 불러주는 놈인데요. 얘는 저녁 6시에 남중에다가 밤 12시에 서쪽으로 지는 상황이 동구, 마치 상현달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 있으면 뭐라 부릅니까? 하면 서구라 부르는데요. 얘는 동쪽 하늘에 밤 12시에 떴다가 마치 하얀달이냐 남중합니다. 새벽 6시에 남중합니다. 여기 서구입니다. 여기 보면 합이라는데 합은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요게 충이네요. 충일 때는 마치 보름달이냐 저녁 6시에 동쪽에 떴다가 밤 12시에 남중하고 서경 6시 정도면 지는 이게 외행성의 위치한 거예요. 알겠어? 자, 어쨌든 밤 12시 지는 놈이 한 놈 있었어. 지금 여러분한테 4개의 천체가 지는 시각을 그려놨어요. 밤 12시에 질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화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보니까 요렇게 그려진 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하나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하나 있어요. 요 흰색 라인은 태양합계요. 태양이 지니까 일몰이죠. 태양이니까 일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출되겠고 이게 밤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얘는 태양보다 먼저 진대요. 태양보다 먼저 졌으면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서방이죠. 먼저 떴으니까 먼저 지는 거지. 이쪽은 서방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동방이죠. 태양 진 뒤에 보이겠습니다. 다시 서방되네요. 또 동방이네요. 서방에서 동방 넘어가는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서방에서 동방 넘어가는 여기를 우리는 외합이라 불러요.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여기는 내합되죠.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외합이에요. 여기도 외합이네요.
외압에서 외압까지 약 넉 달밖에 안 걸려요. 이건 딱 한 놈밖에 없어요. 수성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수성입니다. 그러면 노랗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놈이 아니에요. 예, 이건 금성입니다. 그래서 해진 뒤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여기가 동방 최대 각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동방에다 서먹는 거니까 여기가 외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빠져있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외행성 화성인데요. 이 화성은 밤 12시에 진다 의미가 뭐라고? 밤 12시가 동부에 있었던 거예요. 밤 12시에 왜 충이야? 충은 밤 12시 납동한다든가. 요 외압은, 요 외행성은 지금 동부에 있어요. 우리가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당장 충의 위치에 있는데, 마스 1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화성이 반시계 방향 공전하니까 서구의 위치에 가겠습니까? 하면, 화성이 마스 1에서 마스 2로 갈 동안 지구는 얼스 1에서 얼스 2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얼스 2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동부예요. 즉 위상은 공전 방향은 반시계지만 위상 변화는 충 다음에 동부 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은 충 일출할 때 화성이 져요. 요 동부에다가 위에 합됩니다. 이해됐어요? 요 위쪽의 그림이 사라져 있는데 어쨌든 4개 천체의 기는 시각을 그려놨는데 저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6월 중순에 했습니다. 요 정도 중인데요. 화성이 6월 중순이면 밤 12시에 집니다. 밤 12시 졌는데 새벽에 다시 나올까요? 아니죠. 6월 중순에 화성은 새벽에 남중할 게 아니라 동부니까 저녁 6시 초저녁에 남중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9월에 금성은 했습니다. 9월이면 요 내학까지 직전입니다. 비너스 포의 위치가 될 것이겠고 초승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10월 중순에 수성은 내합 부분이니까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합이면 동방에 있다가 서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합이면 동방에 있다가 서방으로 가야 돼요. 요런 형태가 될 때가 내합 부분이에요. 요렇게 되는 라인이에요. 주어진 날짜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어요? 요런 형식이 있을 때 태양보다 나중에 졌다가 먼저 지는 여기가 내합이에요. 알겠어? 저번에 저 그림 엄청 강조했죠? 세페이드 우리 책에 창의 문제도 있었잖아. 그 그림 많이 강조했어요. 여기 센 노란 불빛이 하나 있는데요. 화성이에요. 우리가 회합주기 S를 볼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했습니다. 회합주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놈은 수성 한 놈밖에 없고요. 수성은 회합주기가 약 4개월 했습니다. 공정기도 반지를 볼 때 1AU를 보고요. 금성이 약 1.5년, 화성이 2.1년 정도 잡습니다. 목토천으로 갈수록 회합주기는 1년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외행성은 화성에 있잖아요. 이 놈은 화성인데요. 그렇다면
목성은 합니다. 1번처럼 해야 될까요? 2번처럼 해야 될까요? 목성 회합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2번처럼 해야 되죠. 금방금방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이 동시에 동부에 있으면 돼. 목성의 충은 보다는 일찍이 했다는 거예요. 충과 동 사이의 시간이 목성이 더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성입니다. 그래서 색깔 여러 개 필요해요. 정리해 주십시오. 다 쓰기 힘들면 사진 찍어놓고. 무슨 다른 분 없어요?